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영편입학원에서 수학 강의하고 있는 최적화된 편입수학 상위권 합격의 치트키 장자연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대비 편입수학 대학별 출제 경향 알아보는 시간 중에 성균관대학교 같이 분석해 볼게요. 자, 성균관대학교는 일단 시험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특징을 잘 알아야 되는데 90분 동안이요. 90분 동안 수학 20문제, 영어 25문제 이렇게 이제 동시에 시험을 보는 형태니까 그 점 참고해 두시고, 자, 성대에 이제 나오는 문항수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17년, 18년 이렇게 넘어갈 때 이제 총 20문제예요. 수학은 넘어갈 때 이제 뭐 미분이 좀 줄고 적분이 좀 더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두드러진 요 최근의 변화는 뭐 적분이 되게 많아졌다 이런 건데, 선생님 생각할 때는 이전 기출문제랑 쭉 봤을 때 큰 틀에서의 어떤 시험지의 변화는 크게는 없어요. 조금씩 이제 변화는 있어도, 그러니까 이제 그냥 미분 적분을 이렇게 하나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분이 안 나왔으니까 이제 미분은 안 낸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되고, 그냥 미적분 파트에서 대여섯 문제 정도, 선형대수에서 대여섯 문제 정도, 공학수학에서 5문제 정도, 또 남은 문제들은 다변수랑 무한급수에서 이 정도로 여러분 과목의 비중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2019년도에도 비슷한 비중과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될 걸로 예상이 되니까 여러분 기출문제도 한 3개년에서 4개년치 정도 풀어보시면 아마 대비하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좀 2018년도에 특징이 될 만한 포인트 문제들을 좀 예시로 보면, 이제 성대는 이 무한급수 계산 문제를 꼭 내요. 그래서 무한급수 계산 문제는 우리가 이제 매크로니 급수로 해결하는 문제들이 이제 꼭 나오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학생들 매크로니 급수 이용해서 이렇게 무한급수 값 계산하는 것도 좀 어려워하는 문제에 속하거든요. 이렇게 맞춰줘야 되니까 공식이랑. 근데 거기에 적분을 풀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한번 계산해가지고 적분을 풀어서 만들어진 무한급수 모양에 대한 값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과정이 좀 길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웠던 문제,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문제일 수 있는데, 선생님 늘 강조하는 거는 무한급수 정말 중요하니까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 강의에도 무한급수 강의가 워낙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무한급수 좀 부족한 사람들은 무한급수 연습을 해놔야 이런 문제 가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40번 문제를 보면은 이제 공학수학 문제죠. 밀도함수가 주어졌을 때 어떤 질량을 계산하는 이런 문제인데, 이 성균관대학교 문제를 보면 좋아하는 문제 파트들이 있어요. 그 중에 선적분, 면적분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질량이나 유량 구하는 문제들. 근데 우리 학생들이 좀 이런 거 생소하게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성균관대학교 대비해서는 이런 질량이나 유량 구하는 문제들을 좀 확실하게 대비해두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예시로는 없지만 올해 보면은 확률 밀도함수 공식을 써서 기대값 계산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엽적인 공식이 툭툭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확률 밀도 함수도 선생님이 뭐 워낙 지엽적으로 잘 많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공식만 알면 되는데, 그런 것들 꼭 그 공식 아니어도 파이널 강의에서 이제 전부 정리를 해드리는데, 작년에도 이제 파이널 강의에서 그 확률 밀도 함수 서성한 대비해서 이렇게 수업을 했던 게 또 성대에서 그대로 나오기도 했으니까 파이널 강의까지 잘 꼭 정규 과정만 하지 말고 파이널 과정까지 꼭 잘 나오는 내용들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지엽적인 공식 문제들까지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성균관대학교 합격을 위한 우리 편입수학 학습 전략 같이 세워보면, 일단 최근 3, 4년치 문제를 풀어보면 뭔가 이거는 되게 새로운 형태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느낄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신유형이라고 부르는데, 서성한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내용은 거의 다 편입수학의 주된 내용과 배우는 내용들을 그대로 내요. 그러니까 이 신유형이라고 보이는 문제들도 내용적으로 어떻게 벗어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서성한 이 기출문제들을 만드는 교수님들의 특징을 보면 그냥 있는 문제들을 계속 발췌하거나 어디서 따다 쓰거나 이러지 않고, 그러는 것들도 일부 있겠지만 좀 느낌 있는 그런 좋은 문제들은 다 직접 형태부터 새롭게 만드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걸 형태까지 적중할 수는 없어요.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니까 이렇게 뽑아서 새로운 문제들이 나오니까 이건 충분히 적중 가능한데,
서성한 문제들 중에 이렇게 새롭게 보이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형태까지 적중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기보다는 아무리 신유형이어도 그 안에 내용들은 다 편입수학 내용들이기 때문에 늘 기본에 충실해서 개념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익혀가면서 기본에 충실해서 연습하시면 실제 이제 시험장 가서도 잘 읽고 풀면은 해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용 자체는 편입수학 문제와 그냥 동일한 내용들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너무 어떻게 대비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3, 4년치 기출문제를 풀면서 조금 새롭게 보이는 유형의 문제들 조금 더 기본기에 충실해서 알고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풀어갈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문제들 형태까지 적중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막 외워서 풀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비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파이널 때 선생님도 요 새롭게 만든 형태들의 문제들을 많이 준비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성균관대학교의 핵심이 되는 과목은 선형대수랑 공학수학이에요. 그러니까 미적분이나 다변수 쪽은 계산만 잘 빨리 처리하면 되고 조금 생소한 문제 형태나 변별력 있는 문제들은 여기서 나오니까 합격을 위해서는 두 과목을 좀 신경 써서 대비해 두셔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서성한 이렇게 묶어가는데 서성한은 그 나오는 출제 비중과 과목의 어떤 그 다음에 문제들의 형태들과 난이도와 이런 것들이 되게 유사해요. 그러니까 성균관대학교 기출문제만 풀지 마시고 성균관대학교를 대비해서 꼭 서성한 기출문제, 물론 여러분 성대 쓰는 사람들은 다 같이 이제 준비하겠지만 서성한 기출문제를 한 3, 4개년치 이렇게 이제 풀어서 대비하시면 아마 그 정도의 문제량이면 이런 신유형 문제까지도 다 커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분배가 되게 중요한데 성균관대학교의 시간 분배는 뭘까요? 영어랑 수학을 동시에 본다는 거죠. 그래서 꼭 전략을 세우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꼭 기출문제를 3, 4개년치 풀어본 다음에 영어를 먼저 풀 것인가, 수학을 먼저 풀 것인가, 90분 중에 정확하게 딱 떨어지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을 써서 수학이랑 영어에 이게 시간 투자를 할 건가, 이거 반드시 전략 세우고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풀다가 보면 시간이 다 가서 영어를 놓치거나 수학을 놓치거나 이럴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성향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스스로 연습해서 그 시간 분배에 대한 전략, 영수에 대한 시간 분배에 대한 전략 꼭 짜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뭐 건국대 같은 경우도 영어 수학을 같이 보니까 성균관대학교 시험지만으로는 그런 연습이 좀 부족하면 영수를 같이 보는 다른 학교의 시험지를 통해서 또 시간 분배 연습해 보는 것도 괜찮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대비해 두시면 여러분 마무리 방향을 잘 맞춰서 했을 때 좋은 결과 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저는 끝까지 여러분 또 강의와 시험장에서 응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합격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